자, 트리, 자, 지난 시간에 트리를 살펴봤던 부분들이 트리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쭉 살펴봤죠. 그래서 트리와 관련된 용어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트리가 뭔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된 노드들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가 트리이고, 어떤 개청적인 조직 표현이나 이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디렉토리 있죠? 컴퓨터 디렉토리. 그 디렉토리 안에 또 새로운 디렉토리 있고, 그 디렉토리 안에 또 새로운 디렉토리 있고,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는 그 상위 디렉토리, 그러니까 부모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는 하위 디렉토리, 자식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디렉토리 구조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트리 자료 구조와 아주 유사한 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트리가 있다. 어, 그래서 이제 트리 용어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노드에 그러니까 특정한 데이터를 값을 저장할 곳을 우리는 구성 요소를 우리는 노드라고 했어요. 노드. 그러니까 하나를 각각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애는 루트 노드이다. 루트 노드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하나의 노드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노드는 그 서브트리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서브트리라는 것은 하나의 노드와 그 노드의 그 자식 노드들로 이루어진 트리이다. 지금 보면 이만큼을 우리는 서브트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 큰 트리가 하나 있고 트리 안에는 또 그 하부 트리, 서브 트리라는 작은 트리를 또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노드들이 연결된 이 선들을 우리는 엣지라고 부른다. 엣지 또는 링크라고 부른다라고 썼고 오케이. 자, 그리고 단말 노드와 비단말 노드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단말 노드는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들을 우리는 단말 노드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 비단말 노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비단말 노드라고 부를 수 있다. 자, 그리고 트리는 또 그 부모, 자식, 형제와 같은 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레벨이 있어요, 레벨. 그래서 그 루트 노드부터 레벨 1 그리고 그 아래 자식 노드들은 레벨 2 그리고 그 아래는 또 레벨 3 이렇게 레벨을 우리가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장 높은 레벨 번호를 우리는 높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이 트리는 높이가 3인 트리죠. 레벨이 3인 트리죠. 그러니까 높이가 3이죠. 높이가 3. 그리고 차수는 어떤 특정한 노드가 가지고 있는 자식의 수예요. 자식의 수. 지금 보면 자식의 수가 여기 보면 3이 있고 또는 1이 있을 수도 있고 2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식 노드의 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죠. A가 루트 노드이고 B는 D B는 DY의 자식 노드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관계들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트리는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4죠. 높이가 4다. 자, 근데 트리는 우리가 종류를 이진 트리와 일반 트리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진 트리와 일반 트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되는데, 이진 트리는 모든 노드가 두 개의 서브 트리를 가지고 있는 트리이다. 모든 노드가 두 개의 서브 트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서브 트리는 공집합도 포함해요. 공집합일 수도 있어요. 공집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진 트리 노드에는 최대 두 개의 자식 노드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최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식 노드가. 자, 오케이.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진 트리는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노드가 있고 이진 트리는 공집합이거나 또 루트와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로 구성된 노드들의 유한한 집합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노드가 있으면 이 노드는 두 개의 서브트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서브트리를 가지고 있다. 왼쪽, 오른쪽 서브트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노드는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 서브트리를 가지고 있는데, 서브트리는 공집합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노드 자식이 없을 수도 있다. 자식이 없을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노드의 간선의 개수와 노드의 개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관계에 대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노드 개수가 n개이면 이 엣지의 개수는 n-1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림으로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지금 노드가 7개 있고 이 7개 노드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연결시키려면 엣지 이 선이 몇 개 필요하냐? 선이 그러니까 7-1개의 그 단선이 필요하다, 엣지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이진추리인 경우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진추리인 경우에. 얘가 일반 추리면은 얘가 여기에 노드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진 추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이고. 자, 그리고 이진 추리는 지난 시간에 봤듯이 높이를 최대 노드 개수를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최대 노드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최대 노드 개수가 그러니까 어, 높이가 실제 노드 개수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이를 최소로 만들려면 지금 보는 것처럼 모든 노드들이 다 풀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진트리 형태로.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고 어, 이진 이거는 방금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하고 동일한 성질이죠. 동일한 성질이죠. 그래서 어떤 그 노드가 n 개 있으면은 최대 높이는 n이 되고 최소 높이는 로그 2의 n 플러스 1개가 된다. 지금 그림 보는 것처럼. 자, 그리고 위에 얘는 이제 그 실링 함수죠. 천장 함수죠. 천장 함수를 이렇게 왜냐하면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천장 함수를 씌웠어요. 오케이. 잠깐만요. 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진추리는 지금 보는 것처럼 포화 이진추리, 그리고 완전 이진추리, 기타 이진추리로 구분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포화 이진추리는 그 노드 개수가 그 각 레벨의 노드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각 레벨의 노드가 지금 가득 찼죠? 가득 찼어요. 완전 이진추리와 그리고 기타 이진추리가 있고 이 특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지금 보는 것처럼 포화 이진추리는 각 레벨의 노드들이 다 가득 찼어요. 다 가득 차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포화 이진추리이다. 자, 그리고 완전 이진추리는
완전 이진 추리는 왼쪽에 있는 게 완전 이진 추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완전 이진 추리가 아닌데 완전 이진 추리는 자, 각 레벨 1부터 그리고 그 K 마이너스 그러니까 레벨 개수가 K인 경우에 그러니까 높이가 K인 경우에 K 마이너스 1까지는 노드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이면은 이 두 레벨까지는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 레벨은 노드가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있어요. 마지막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드시 순서대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서 채워진 추리를 완전 이진 추리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 이진 추리가 아니에요. 완전 이진 추리가 아니다. 자, 추리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포인트, 그러니까 연결을 이용한 노드 연결하는 방법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지금 보는 것처럼 어, 이게 이제 포화 이진 추리라고 가정하고 이 노드에 번호를 붙인다. 자, 그래서 포화 이진 추리인 경우에는 1번, 2번 각 레벨별로 윗 레벨부터 번호를 1번 레벨, 2번 레벨, 3번 레벨이죠. 각 레벨의 윗 레벨부터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면 돼요. 자, 1번, 두 번째 레벨에서 2번, 3번, 세 번째 레벨에서 4번, 5번, 6번, 여기는 노드가 없으니까 번호 안 붙여도 되겠죠. 자, 오른쪽 이와 같은 트리는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1번, 2번, 사실은 여기 이제 노드가 포화 이진 트리라면 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3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3번인데 3번은 그냥 번호를 우리가 붙였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4번, 실제로 여기 5번, 6번, 7번 자리가 들어갈 거고 8번, 뭐 뒤에는 이제 없으니까. 자, 이렇게 번호를 쭉 붙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제로 노드가 있는 곳만 보면 번호를 우리가 붙일 수 있죠. 그래서 해당하는 번호를 뭘로 한다? 배열의 인덱스로 가정하고 그 해당하는 인덱스에 그 노드의 값을 집어넣으면은 배열에 표시가 되고 이렇게 배열이 지금 표시가 됐죠. A는 1번 인덱스, 그러니까 0번 인덱스는 이제 비워두는 거죠. 0번 인덱스는 비워둬요. B는 2번 인덱스, 뭐 D는 4번 인덱스로. 나머지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 있다. 값을 이렇게 넣은 이유는 뭐다? 이 노드들을 그러니까 배열에 표현하고 그리고 이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에다가 넣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노드 I 노드에 부모 노드 인덱스와 자식 노드 인덱스, 왼쪽 자식 노드 인덱스, 오른쪽 자식 노드 인덱스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찾을 수 있겠죠. 자, i를 2로 나누면은 부모 노드 인덱스가 되고 2로 곱하면은 왼쪽 자식 노드 2로 곱하고 플러스 1 하면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된다. 자, 이 i는 인덱스예요, 인덱스. 자, 그리고 이제 링크 표현법으로 연결된 그 링크 표현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표현하기 위해서 구조체를 만들었고 구조체는 왼쪽과 오른쪽 연결 노드를 가리키는 게 있고 가운데 데이터 실제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필드가 있다. 자, 이렇게 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추리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고 이제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였죠?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순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쫓아가면 되죠. 추리는 선형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실수하면 내가 어떤 특정한 노드는 방문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리를 좀 체계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놓은 게, 이 설명한 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순회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떻게 트리를 빠짐없이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트리를 방문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 그림이고,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트리가 있으면은 왼쪽 서브 트리는 left L, 오른쪽 서브 트리는 R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루트는 V로 표현을 했어요. V. 자, 그래서 트리 순회하는 방법은 전위 순회, 중위 순회, 후위 순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지난 시간에 전위 순회까지는 우리가 다 봤어요. 여기까지는 다 봤다. 자, 그래서 전위 순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손 노드보다는 루트를 먼저 방문하고, 그러니까 V가 루트라고 얘기했죠. 루트부터 먼저 방문하고 레프트, 라이트예요. 자, 중위 순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왼쪽 자식 노드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루트 방문하고, 그리고 오른쪽 자식 노드. 그래서 L, V, R. 자, 레프트, V, 그리고 루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후위 순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프트, 라이트, V. 그러니까, 루트를 기준으로 루트를 앞에 방문할 거냐, 루트를 중간에 방문할 거냐, 루트를 뒤에 방문할 거냐라는 그 기준으로 보면 전위, 중위, 후위 순위, 순회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전위 순회까지는 다 봤어요. 그래서 루트 노드 방문하고 왼쪽 서브 트리, 오른쪽 서브 트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전체가 하나의 큰 트리가 있고, 그래서 이 전체 큰 트리 안에서의 루트는 어디예요? 얘죠. 1번이죠. 자, 이 전체 루트에서 얘를 왼쪽 서브 트리, 오른쪽 서브 트리로 서브 트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루트 방문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서브 트리를 방문해야 돼요. 왼쪽 서브 트리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루트를 방문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왼쪽 서브 트리 가볼게요. 왼쪽 서브 트리 왔어요. 방문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왼쪽 서브 트리 왔어요. 왼쪽 서브 트리 방문했어요. 자, 방문이 끝나고 아래쪽에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로 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왼쪽 서브 트리는 끝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 서브 트리로 가면 되죠. 오른쪽 서브 트리 5를 방문하고, 근데 오른쪽 서브 트리에서 또 왼쪽 서브 트리, 오른쪽 서브 트리를 방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도 끝났어요. 그럼 이만큼이 방문이 끝났어요. 그럼 이만큼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이 삼각형 기준으로는 지금 다 똑같은 색깔이라서 그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삼각형 기준으로는 이 삼각형 기준으로는 얘는 끝났죠. 얘는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오른쪽 서브 트리 방문하면 되죠. 오른쪽 서브 트리 왔어요. 오른쪽 서브 트리 왔고, 오른쪽 서브 트리에서 또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서브 트리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전체 크기 범위 안에서 이 왼쪽 서브 트리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오른쪽 서브 트리로 가면 되죠. 자, 그래서 오른쪽 서브 트리로 가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마찬가지로 계속 방문하면 오른쪽 서브 트리도 끝날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대로 방문하는 게 전위 순회이다. 그래서 루트부터 항상 먼저 방문하고 왼쪽 오른쪽 방문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코드를 받고 이 내용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 소스 코드까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까지 한번 봤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을 지금 보는 것처럼 순환 호출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순환 호출을 이용하는 그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환 호출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순환 호출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게 훨씬 그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트리가 있고
전체 트리가 있고 이 트리의 전체 트리에서 보면 또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를 나눠요. 근데 이 왼쪽 서브 트리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가 있어요. 이 얘기는 똑같은 문제를 문제 범위만 좁히면은 어떻게 된다? 문제 범위만 조정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순환 호출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 순환 호출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은 freeOD라는 함수이고, 이 함수가 종료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종료되는 조건이 하나 있고, 이 종료되는 조건은 어떤 인자로 받은 x가 널인 경우에는 종료하겠다는 뜻이고, 자, 그리고 널이 아닌 경우에는 이 한마디로 이제 자식 노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프린트. 여기서 프린트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여기서 어, 방문한다는 얘기죠.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루트를 방문하겠다는 거죠. 루트 방문하고 그리고 프리오드 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해요. 자기 자신을 호출할 건데 이때 어때요? 레프트 노드의 그러니까 자신 왼쪽 서브 트리를 방문할 거예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왼쪽 서브 트리를 이렇게 방문하면 돼요. 음. 자, 그럼 왼쪽 서브 트리를 이렇게 방문하면 돼요. 왼쪽 서브 트리를 방문을 하러 들어와서 어때요? 그럼 이 함수를 또 호출하겠죠. 그러면 이 루트 노드를 방문하겠죠. 출력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왼쪽 자식 노드를 또 방문할 거예요. 그럼 왼쪽 자식 노드를 방문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루트 출력하고 또 하고 근데 왼쪽 자식 노드에서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와서 더 이상 자식이 없으면은 이 x가 널이 들어올 거고 x가 널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함수 끝나겠죠. 이거 실행 안 하겠죠. 실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함수 끝나니까 자기를 호출한 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자기를 호출한 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어디까지 했냐면 얘까지 실행을 했으니까 그 다음은 또 얘를 실행하면 돼요. 음.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전이순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었는데 전이순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어떤 그 챕트가 나눠져 있으면 그 해당하는 챕트들을 이렇게 추리 구조로 이게 이제 책 제목 그러니까 책의 앞에 제목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섹션들을 쭉쭉 나열했어요. 우리가 책을 출력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책을 출력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 트리 보면 자료 구조, 책 제목부터 출력하고 그 다음에 1장 출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이순회를 만약에 한다면은 1장 출력했으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자료 구조 출력하고 왼쪽 자식 출력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쪽 자식이죠. 알고리즘. 그러면 이만큼은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는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거 출력하고 뭐 얘 출력하고 얘 출력하고 얘 출력하고 그러면 이거 자식 다 끝났 얘 다 끝났고 그리고 나서 또 얘 출력하고 자 이와 같이 어떤 문서의 책 제목을 섹션 번호대로 쭉 나열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전이순회를 이용하면 섹션들을 출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트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위순회하고 후위순회가 있는데 얘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순서만 바꾸면 돼요. 순서만 바꾸면 돼요. 뭐 그래서 볼게요. 일단 왼쪽 서브 트리를 먼저 방문하라고 그래요. 그럼 트리가 있으면 왼쪽 서브 트리부터 먼저 방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큰 트리가 하나 있고 자, 왼쪽 서브 트리를 방문하라고 해요. 뭐 오른쪽 서브 트리가 있으면 왼쪽 서브 트리 방문했고 또 왼쪽 서브 트리 있으니까 또 왼쪽 서브 트리 가겠죠. 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더 이상 왼쪽 서브 트리가 없는 경우에는 1번을 방문하겠죠. 1번을 방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왼쪽 서브 트리 방문 끝났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루트 노드 방문하면 되죠. 2번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 3번. 그러면 이만큼의 서브트리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루트 노드를 방문하면 돼요. 어디? 4번. 루트 노드 방문했으니까 오른쪽 서브트리 5번. 그리고 이제 이 왼쪽 서브트리가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루트를 방문하면 되죠. 6번. 자, 6번 방문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서브트리로 왔어요. 자, 여기서 다시 왼쪽 서브트리까지 가야 돼요. 왼쪽 서브트리 7번. 그 루트 방문. 그리고 이번엔 오른쪽 서브트리가 있고 이 오른쪽 서브트리 중에서 왼쪽 서브트리, 루트, 오른쪽 서브트리와 같은 방법으로 순회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내가 시간 좀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쫓아가 봅시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알고리즘하고 똑같아요. 아주 유사해요. 자, 이번에는 왼쪽부터 먼저 방문, 그리고 루트, 오른쪽.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그러니까 함수 호출하고 실제 실행하는 순서가 좀 다르죠. 전이순에는 그 프린트가 맨 위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프린트가 맨 아래에 있다. 아, 중간에 있다, 중간에. 중위순회를 응용하는, 어, 이 응용은 이와 같은, 수식 트리일 때 중위순회를 이용하면 쉽게, 그 수식 트리를 방문할 수 있다. 이 수식 트리는 지금 보면 피연산자는 부모 노드, 그러니까 연산자가 부모 노드예요. 그리고 자식 노드는 피연산자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하고 잠깐만요. 자, 1번,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한번 방문을 해볼게요. 이 순서대로 방문을 해보면은 A 곱하기 B, 얘가 오타가 있군요. 얘가 4번이죠, 4번. 한 칸씩 뒤로 밀렸네요. 자, 그리고 플러스, 자, 플러스, 그리고 C 나누기 D. 자, 이와 같은 순서대로 쭉 방문하면 이와 같은 수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수식을. 어, 자, 이 부분은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비슷한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예시를 좀 보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어떤 수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이제 후위순회. 자,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 방법과 똑같고 순서만 바뀌어요. 자, 왼쪽 서브트리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 그리고 루트를 방문할 것이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트리가 있으면은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그리고 루트 그리고 그 얘가 이제 왼쪽 서브트리가 끝났죠. 자, 그리고 왼쪽 서브트리 끝났으니까 오른쪽 서브트리 방문하고 그리고 루트 그러면 이만큼이면은 또 왼쪽 서브트리가 끝났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번에는 오른쪽 서브트리로 왔어요.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왼쪽 그리고 이제 다시 오른쪽 서브트리로 왔어요. 오른쪽 서브트리로 와서 여기에서 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끝났으면 루트 방문하고 그리고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이 다 끝났으니까 루트 방문하고 그리고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이 끝났으니까 루트 방문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루트를 방문하는 순서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그 동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리고 여기는 루트 방문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후이순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디렉토리 계산할 때 디렉토리의 용량 계산할 때 보통 많이 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특정한 디렉토리 안에 있는 어,
특정한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용량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그 계산을 명령을 내리면은 보통 용량 계산하려면은 이 트리를 한 번씩 다 방문해 봐야 되죠. 방문하는데 그 용량 계산할 때는 후이순회 방법으로 그 트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방문하면 용량 계산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 트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서버 트리 입장에서는 이 두 개부터 먼저 방문을 해야지 이 두 개를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어,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위 디렉토리, 하위 노드 두 개를 알아야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모 노드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용량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식 노드들을 먼저 방문을 두 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방문을 이와 같은 순서대로 방문을 해줘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의 용량을 계산을 하는 이와 같은 응용에서는 이렇게 응용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후위 순회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 트리를 방문을 후위 순회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 잘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순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 해봤을 거라고 믿고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후위하고 순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아마 실행을 다 해봤을 건데 어, 한 번만 같이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어, 이 예시를 잘 보면 트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 트리를 그러니까 이만큼이 트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코드예요. 트리를 만들고 있는 코드예요. 자, 그래서 이 얘를 만들고 나면은 트리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지금 쭉 다 연결을 하면 15, 4, 20, 1, 16, 25.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노드가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이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하면 이와 같은 노드 구성이 만들어져요. 자, 이와 같은 노드 구성이 만들어지고 실제로는 어, 여기에 여기에 있는 루트 변수 안에 이 15번지에 있는 그러니까 15번 데이터가 있는 주소가 저장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00번지라면 1000번지, 2000번지, 3000번지, 4000, 5000, 6000번지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중위순회를 한번 해볼게요. 이 메인 함수에서 보면 중위순회 해주세요 라고 프린트하고 이노드를 함수를 호출을 해요. 이노드 함수를 한번 가볼게요. 이노드 함수 호출할 때 인자로 뭘 넘겨요? 루트를 인자로 넘겨요. 루트를. 자, 그럼 이 인자로 넘기는 여기 루트는 값이 얼마 들어있어요? 여기 지금 이 예시에서 1000이 들어있죠. 변수 안에는. 그래서 1000을 지금 인자로 어떻게 한다? 넘기죠. 그 1000번지를 가지고 이노드를 한번 가봅시다. 이노드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노드 함수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트리 순회하는 알고리즘 똑같죠? 지금 이 소스 코드는 아까 알고리즘하고 그래서 이노드는 만약에 인자로 받은 루트가 뭐라도 값이 있으면 그러니까 널이 아니면은 들어와서 또다시 이노드로 호출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노드 호출할 때 인자로 뭘로 해요? 루트에 레프트를 인자로 넘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지금 현재 루트를 1000번지로 지금 가지고 왔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 조건 만족하니까 들어왔어요. 루트 레프트로 가볼까요? 루트 레프트는 얼마예요, 지금? 2000이죠? 그러면 이 인자가 이제 2000으로 바뀌죠? 2000으로 가지고 다시 들어와 봤어요. 또 이 조건 만족하죠? 여기에서 또 루트 레프트 불렀어요. 이번에는 인자를 얼마로 해야 다시 루트 레프트를 인원으로 호출해야 돼요? 얼마? 4천 맞죠? 왼쪽이니까 4천을 가지고 호출했어요. 자, 그럼 4천을 가지고 호출해서 들어왔어요. 자, 들어와 보니까 이번에는 또다시 루트에 레프트 하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값이 뭐가 들어와요? 자식이 없으니까 널이 들어오겠죠? 들어왔어요. 이 조건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함수 이제 끝내면 되죠. 끝났어요. 근데 이 함수를 끝나고 돌아가면 이 함수를 호출했던 함수 입장에서는 호출한 했던 함수 입장에서는 값이 얼마였어요? 4000번지였죠? 그 당시의 루트는 맞잖아요. 그럼 4000번지에 그러니까 얘가 함수 4000번지 입장에서는 얘 함수 호출하다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얘 이제 끝났으니까 뭘 실행하면 돼요? 그 아래에 있는 printf 출력하면 되죠. 그 아래에 있는 printf 4000에 데이터 얼마예요? 4000번지에 있는 데이터 1이죠. 출력했어요. 1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력했으니까 또다시 이 노드에 루트에 라이트를 가라고 그래요. 루트에 라이트를 가라고 그러면 또 이번에는 인자를 또 뭘로 받아야 돼요? 널로 받았죠. 그 널로 받으면은 또 들어와서 이 함수 실행해요, 안 해요? 실행 안 하죠. 그럼 또 끝나면은 끝나서 돌아가면은 그때 루트는 또 얼마예요? 4000번지죠. 4000번지에서 지금 호출한 거잖아. 4000번지에서 왼쪽 호출하고 오른쪽 호출했잖아요. 4000번지 맞죠? 근데 4000번지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함수가 이제 끝나버렸어.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000번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자기가 종료가 되겠죠. 그럼 4000번지 입장에서는 호출한 루트는 누구예요? 2000번지죠. 그럼 2000번지 입장에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잘해야 돼. 2000번 입장에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2000번 입장에서 실행을 해보면 2000번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실행했죠? 아까? 2000번지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실행하다가 했다고. 그러면 뭐 실행하면 돼요? 프린트 실행하면 되죠. 이거 끝났으니까 이 한 줄 끝났으니까. 그럼 출력하면 뭐 출력하면 돼요? 뭐 출력하면 돼요? 4 출력하면 되죠. 그럼 4. 그리고 나서 또 2000번 입장에서는 또 얘 실행해야 되죠. 얘. 어떻게 하면 돼요? 널이죠. 그럼 더 이상 실행할 거 없죠? 끝났어요. 2000번지 입장에서는 누가 호출했어요, 자기를? 1000번지가 자기 호출했죠. 그럼 1000번지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1000번지에 가서는 또 뭘 실행하면 돼요? 이거 저기 뭐야? 출력하면 되죠. 맞죠? 1000번지 입장에서는 왼쪽 얘까지 실행했다가 자기가 돌아왔으니까 뭐 출력하면 돼요, 이제? 15 출력하면 돼요. 자, 15 출력하고 1000번지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그 1000번지 입장에서는 이 맨 아래에 있는 이 노드를 가면 돼요. 그럼 이 맨 아래에 있는 이 노드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라이트로 인자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얼마? 3000이 들어와야 돼요. 자, 3000 가지고 들어와서 해보니까 이번에는 레프트 가봐요. 다시 레프트를 가라고 하니까 뭐 가지고 다시 호출해야 돼요? 여기 5000이죠? 그럼 5천을 가지고 또 호출해서 들어왔어요. 자, 5천으로 들어와 보니까 5천 입장에서는 다시 레프트 호출하면 얼마예요? 널이죠. 끝나서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돌아가면 누구한테 돌아가요? 5천 입장으로 5천 루트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럼 5천 루트에서
출력하라고 그래요. 프린트. 출력하면 얼마? 얼마 출력하면 돼요? 16. 자, 16 출력했으니까 이제 그 아래쪽 함수 호출하면 되죠.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널이죠. 그럼 또 다시 널이고 끝났죠. 끝났으니까 끝나서 돌아가면은 얘 입장에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3천 입장으로 돌아가야 되죠. 3천 입장으로 돌아갔어요. 3천 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실행했어요? 여기 레프트까지 실행했으니까 뭐 출력하면 돼요? 20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20 출력했으니까 오른쪽 가면 되죠. 오른쪽 가보니까 왼쪽 오른쪽 뭐 또 왔다 갔다 해보니까 출력할 거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 출력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 25 출력하고 그리고 오른쪽 가보니까 오른쪽도 널리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끝났어요. 그럼 얘도 이제 리턴해서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함수 완전 끝날 거예요. 다 끝나면은 이 함수, 이노드 함수를 그러니까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한 번만 호출한 거죠, 사실은.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한 번만 호출했는데 얘네들이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면서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출력하고 반복하고 출력하고 해서 어떻게 한다? 이 이노드 함수를 완전히 종료하고 메인 함수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출력 결과가 이만큼이 출력이 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은 중위순회, 전위순회, 후위순회로 출력을 해보면은 출력이 잘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내가 방금 이 함수 호출할 때 이 인자로 박스를 계속 그렸죠. 이 박스로 그린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어, 이렇게 박스를 따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면 돼요. 박스를. 그리고 1번, 2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쫓아가면서 번호를 붙여가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멀티 소트 할 때 스택 그려봤죠, 여러분들? 그와 같은 순서대로 스택을 하나씩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대신에 이제 좀 번거롭고 좀 귀찮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만 이해를 해보면은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산